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홍대식입니다. 제 전공은 이동통신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도대체 이동통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동통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88년생 들어도 괜찮아요. 불과 30년 전 얘기인데 저렇게 살았어요. 누가 바꿨나요, 이거를? 이동통신이 바꿨습니다. 이동통신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1970년도 초반에 미국에 있는 벨랩이라는 회사에 있는 연구원이 전화기 앞에, 아까 덕선이가 전화기 앞에 전화를 붙들고 이러고 쭈구리가 앉아서 전화했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화선을 끊자. 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갖고 시작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보세요. 아이폰인 경우 밑에 있는 번호, 아이폰이 아닌 경우 위에 있는 대로 쳐보세요. 별표 1, 2, 3, 4, 5, 6 샵. 했더니 뭐가 나와? 오, 전문가가 됐어. 이거 비슷한 거 나오죠? 여기서 빨간 박스 있는데 안에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쪽에 있는 사람하고 요쪽에 있는 사람하고 번호가 지금 틀릴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핸드폰이 지금 어디하고 연결돼 있냐 하면 여러분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기지국하고 연결돼 있고 그 번호가 바로 그 기지국의 이름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번호예요. 그게 여러분 핸드폰 번호도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듯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면 저랑 자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친구 전화번호를 띠띠띠 눌러서 통화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통화를 하면 컴퓨터에서 여러분 친구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거기 친구가 연결돼 있는 기지국에다가 친구한테 신호를 보내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딱 보고 안 받아 하면 못 받는 거고, 얘랑 통화해야 돼 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하고 통화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랑 통화하나요? 지금 친구랑 기지국이랑 통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친구를 만나러 강남으로 간다. 그럼 중간에 이동하겠죠. 이동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지국에 옆에 기지국한테 야, 홍대식이 가니까 빨리 받아. 이렇게 셀로 나눠놓은 기술. 처음에 선을 끊자 해서 셀로 나눠놓은 기술. 그 다음에 옆으로 갈 때 받아 넘겨받는 이 기술이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이에요. 돈 많이 버는 기술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거의 100만 개 가까운 특허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쓰시는 이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100만 개 가까운 특허가 나왔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제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핸드폰 아직 넣지 마세요. 위에 빨간 박스로 뭐라고 써 있죠? LTE. 혹시 안 써 있는 분 와이파이를 끄세요. 미안. 이게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표준 이름이에요. 그러면 4세대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미 핸드폰이 1, 2, 3, 4대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해온 거죠. 1세대 때 아까 1988년 조금 뒤에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90년대 초반이죠. 이때 1세대인데 이때 핸드폰 가격이 얼마였냐면 차 값하고 똑같았어요. 자동차 값 하나하고 핸드폰 값하고 같았죠. 못 써요. 그 다음에 또 소리도 무지 안 좋았어요. 무지 안 좋아서 거의 뭐 통화도 안 되고 소리도 질도 너무 나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거 만들어 보자 한 게 뭐냐? 디지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세대는
아실 텐데 CDMA 기술이 나왔어요. CDMA, TDMA 기술이 나와서 2세대 통신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 3세대 통신 기술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뭐가 나왔냐? 스마트폰이 처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폭발을 했어요. 이동통신이. 너도 나도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을 잘 때도 끼고 자죠. 그죠?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 강아지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지금 핸드폰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때 벌어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세계 인류가 지금 60억 정도 됩니다. 핸드폰의 개수는 이미 70억 개가 넘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으로 통화를 많이 해요, 데이터를 많이 보내요? 거 봐요. 이제는 전화기가 아니에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4세대 이동통신 이 시스템은 이미 사람의 목소리를 전송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컴퓨터끼리 통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VoIP 들어봤죠? Voice on IP.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IP라는 건 컴퓨터끼리 통신하기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 위에다가 사람 목소리를 어떻게 얹어 넣을까? 여러분 요금제 어떻게 됐어요? 데이터 무제한에 몇 기가에 얼마, 전화 통화는 공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핸드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거죠. 엄청 바뀐 겁니다. 5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5세대는 2시간짜리 영화 이거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5세대는 이 속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연결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초연결 사회. IoT 들어보셨어요? IoT 시대가 온다. 5세대 이동통신의 부분입니다. 그게 IoT 시대가 오면 1조 개의 물건들이 서로 연결될 겁니다. 핸드폰 개수는 대략 100억 개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위에 수많은 것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죠. 지금 저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하죠.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이 깔려야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제 이거 누가 만들죠? 공학자들이 만듭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죠. 이 이동통신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되어 오면서 사실은 회사들이 울고 웃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세대에는 사실 크게 돈벌이 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근데 2세대 딱 들어오면서 SK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기름 많이 팔죠, 그죠? 원래 SK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복 만드는 회사였어요. 지금도 아마 옷을 팔 거예요. 그런데 통신 사업에 뛰어들어서 대박을 쳤어요. SK가 이동통신 덕분에 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모토로라 들어보셨나요? 모토로라와 노키아가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석권했어요. 1등, 2등. 삼성 핸드폰이 만들어 뭐 이랬던 시절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렇죠? 3세대 건너오면서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스마트폰이죠. 그럼 스마트폰이 삼성은 알아서 그냥 개발한 걸까요? 아니에요. 모토로라와 노키아는 핸드폰의 세계 1, 2등. 핸드폰. 그러니까 계속 전화기를 해왔고 3세대에서도 핸드폰을 만들자였어요. 전화기를 만들자. 그런데 애플과 삼성은 아니야. 컴퓨터를 만들자. 컴퓨터가 나올 거야.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그때 조마조마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공했죠. 뭘로? 스마트폰이 대박을 나고 딱 10년 만에 노키아, 모토로라 없어졌습니다. 자, 근데 4세대가 됐더니 저 밑에 뭐가 나와요? 지금 벌써 한 7, 80억 개의 핸드폰과 기기들, 실질적으로 핸드폰이 아닌 다른 것까지 묶여 있으면 지금 거의 한 250억 개의 그
무선 단말들이 지금 붙어 있어요. 뭘 만들어내요? 데이터를 막 하루에 뭐 경단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크겠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한 회사들이 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글, 네이버, 다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것들이 오고 있죠. 무지 클 겁니다. 5세대는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겠죠. 어떤 회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건수 없나?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다시 한번 좀 쳐다봤어야 돼요. 1세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었어요. 기술. 2세대 CDMA와 TDMA가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기술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CDMA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받아다가 구현해서 썼어요. 단 잘 만들었어요. 잘. 그래서 굉장히 잘 됐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3세대 어떻게 됐나요?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폰 굉장히 잘 팔렸죠. 우리나라 기술 없었어요. 그것도 역시나 남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우리가 가져다 쓴 겁니다. 4세대 여러분 쓰고 있는 핸드폰 어떨까요? 3세대 이동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 SK, KT 이런 회사들이 돈을 엄청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 초반부터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우리 거 만들자 시작한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결과가 제가 대한민국 지도를 조금 크게는 그렸지만 그래도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는 대한민국 기술이 들어갔어요. 훌륭하죠, 그죠?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2년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 때 표준이 마무리돼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저한테서 저 공부한 한 100명 정도 석사 박사 학생들이 지금 회사나 학교나 연구소에서 치열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갖고 싸우고 있어요. 내 기술을 거기다 넣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아마도 2020년도 초반이면 5세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대컨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교육자입니다. 제가 학교에 지금 26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강의 시간에서. 몇 시간이에요? 48시간. 48시간 사실 한 잠 안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리 하면 이틀이면 다 배우죠. 생각해보니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뭘 일한다? 너무 불안하죠. 교육은 이게 다가 아닌 겁니다. 저는 제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이 수업 시간에 지식 전달을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전화기를 누군가는 끊어보는 아이디어를 냈고 누군가는 전화기가 아니고 컴퓨터로 핸드폰을 봅시다 하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학자가 되면 바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핸드폰에 벽에 줄을 잘라보자, 컴퓨터로 방향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항상 살아보신다면 여러분들 미래에 큰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고맙습니다.